삼위음중으로 부중 부정이 비하고, 자, 삼위음류로서 그 다음에 가운데 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아니하면서 그 다음 비색한데 거처하고 또 우절근어 상하니 저 위와 가까우니 비능 수도 안명하여 궁 사람의니 능히 도를 지키고 명을 편안히 하지 아니하고 이에 그저 궁하여 사람된 짓을 하니, 그래서 군자 곤궁이라고 하는 그저 그 표현이었죠. 자로하고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소인은 이에 그저 그 분수에 넘는 짓을 하니 극소인이 지정상자여라. 자, 소인의 정상을 다하는 자이라. 기소 포휴 모려 사람하니 무소 부지 가수치하라. 그렇게 되면 뒤에다가 그 흉하다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허물이 있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일체 그게 없으니까 요 해석도 맞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인의 정상을 다하느니라. 그래서 자, 모려가 되는 거죠. 도모하는 것을 도함한 것을 품고 기르는 것이 사람하니, 그죠? 이런 것이 사람하여 삿됨이 분수에 지나쳐서 무소부지하니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니 이것이 수치하라 부끄러움을 싼 것이라. 그러므로 무흉구지 개니라. 그러므로 흉하거나 허물이 있다라는 경계가 없느니라. 아니다, 틀리다. 말이 지금 거기 수치라라고 해서 수치 표현했고, 어쨌든 수치가 되면은 사람된 짓이 그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도 이 자리에 지금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개별적으로 보자면은 저기 되잖아요. 그죠? 구호의 임금의 지위를 다 받는 경우인데 휴비가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일단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주자의 본의에 보면 이음 거양이 부중정하니 역시 음으로서 양에 거처하면서 중정하지 아니하니 소인지어 상선이 미능예라. 소인은 그 선을 상하게 하는데 뜻이 있지만은 능치는 못하니라. 그러므로 포수지 상이 된다라고 하였고, 연이나 그 미발에 그죠? 아직 발표되지 아니했으므로 그래서 아직 흉하거나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경계가 없느니라. 육상 같은 경우는 이미 제후가 되고 발표가 됐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지금 뒤에 공자가 상할 포수는 위 부당냐 일세라. 위가 부당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자, 요거에 대해서 정자의 전보다도 아까 그 같은 얘기니까 그 뒤에 보면은 동래여씨라고 한 분이 쓴 거 보이나요? 동래여씨와 뭐라고 되냐면 인무유불선이나, 그죠? 사람은 선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바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유불선이 사람하니 사람이 불선함을 두고서 그 다음에 사람된 짓을 이거를 감싸고 기르려고 하는 바는 없으니, 그죠? 없으니.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본인이라고 하는 것, 동래여씨는 지금 선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치자, 그래서 부끄러움에 이르는 자, 본심야리요. 어찌 그 본심이겠는가. 그래서 특 소처지위 부당이니, 그래서 다만 내가 지금 처한 바의 위치가 마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위지일자, 위라고 하는 이 글자를 상완이니라. 마땅히 자세하게 음미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래여씨의 뜻이나 그 다음에 정말 싼 것이 부끄럽도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비색한 세상이지만은 비색함을 또 그치게 하는 것, 휴비라고 하는 저 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있는 음들을 지금 본인이 스스로 다 감싸 안고서 순위 임금을 따르는 모습이라 이렇게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사는 유명이면 무구하여, 그 다음에 주, 이, 질이라. 명이 있으면이라고. 구사는 이미 명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점서적으로 해석은 주자가는 유명이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명이 있고, 그래서 허물이 있고, 그래서 명을 받아서 지금 양이니까 구사 자리에 나아간 것이고, 허물이 없어서, 그래서 허물이 없어서 자 무리들이 다 복에 걸릴 것이니라. 아래가 다 순이 따르는 상들이기 때문에 자 주공이 표현하신 말씀이고, 왜냐하면 구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하여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문왕이 서백이 되었을 때가 되겠죠. 문왕이 서백이 되었을 때 아래에 있는 그 제후들이 다 순이 따르는 그 모양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그 뜻으로 보면은 별 무리는 없고, 사, 이 양강 강건으로 거 근군지 위하니. 사가 양강한 강체로서 임금에 가까운 자리에 거처하니. 시, 제, 비지, 제의, 당, 고의, 제하라. 당연히 비색함을 구제하는 재질이 있으면서 고위직을 얻은 사람이니. 족이 보상 제비라. 족기서 임금을 돕고 비색함을 구제할 수 있느니라. 연이나 당 군도 방 비색지 시에 그러나 군도가 바야흐로 비색한 때를 당하여 처 핍근 지지하니. 그저 매우 가까운 곳에 처하여 있으니 소오 제 거공 취기이이라. 미워하는 바가 공에 거처하면서 꺼리는 것을 취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미워하는 바, 또는 뭐 악한 자들이 뭐 이렇게도 돼. 미워하는 바가 공에 거처하면서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꺼리는 그저 부덕한 짓을 취할 뿐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구사가 그렇게 표현한 구사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능사동에 능이 자 그 움직임에 하여금 움직임이 필추로 군명하고 반드시 군명에서 나오고 위병이 그 권력이 되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이 일기어 상즉 한결같이 임금에게 돌아간다면 허물이 없고 그 뜻이 자 행할 것이니. 능사 그죠? 능이 하여금 섬기는 것이 개추로 군명즉 그다음에 하여금 부리는 일들이 다 임금에게서 임금 군명에서 나온다면은 가히 이 제시지 비요. 그래서 때의 비색함을 구제하고 기주류 그 무리들이 개불이 기복지라 다 복에 걸릴 것이라. 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걸릴 이자의 이니. 군자는 도행즉 여기류욕. 군자가 도를 행한다면 그 무리들과 함께 하여서 동진하여 함께 나아가 이제 천하지 비니. 이로써 천하의 비색함을 다스리니 구제하니. 리주 이지하라. 그래서 그 무리들이 다 복에 걸릴 것이라. 소인지 진도 여기 기류로 동례라. 소인의 나아감도 또한 그 이유로서 자 그 같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주자는 유명이면이라고 한 까닭은 구사에 대해서 군자와 소인 둘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군자일 경우에는 임금이 명을 내릴 것이고 소인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해석한 뜻인데요.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주자 하고 뒤에 있는 공자의 그 대상전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한 데서 오는 그 주자의 정자의 해석으로 보시면 되고, 주자는 비과중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천지인 삼재의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가운데가 되니까 여기는 과중이요, 아래 있는 것은 불급이라 이런 뜻으로들 가끔 해석을 하는데,
비색함에서 이미 중을 넘었으니 장제지시하라. 그래서 장차 바로 구제할 때이라. 구제.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에서 주자는 유명이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명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사 이양 거음하여 구사가 양으로서 음에 거처에서 불극히 강이라. 그 강함을 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반드시 위 유명무구 임금의 명이 있어야 허물이 없고 그 다음에 주류 삼양이 그 무리가 되는 그 세양이 다 그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해서 위에 있는 그 삼양을 가지고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금이 있기 때문에 맞지는 않고 계획 기복냐라 명은 위 천명냐라 그래서 천명이라 표현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구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명을 얻어서 나중에 왕이 된다 이런 뜻인데 얘는 맞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해서 비색하다, 저기 뭐 태평하다 요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상활 유명무구는 지행야라 뜻 군자의 뜻이 천하의 행해짐이라 라는 뜻 유군명 즉 득무구하여 이 군명이 있으면은 허물이 없어서 무구함을 얻어서 내 가히 제 비니 비색함을 가히 구제하니 그 뜻이 행해침이라. 자 구호는 슈비라 대인의 길이니 기망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라 라고 했고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오이 양강 중정지 덕으로 거존위라. 오가 양강하고 중정한 덕으로서 임금 자리에 거처하느니라. 그러므로 능히 휴식 천하지 비하니 능히 천하에 비색한 것을 쉬게 하니 대인의 길함이라. 대인의 대인이 당위하여 그죠 위를 마땅히 하여서 능히 기도 휴식 천하지 비하여 능히 그 도로서 천하의 비색함을 쉬게 하여 이 순치어 태하되 이로써 태평한 대로 돌아가게 그죠 돌아가 이르게 하는데 유미리어 부예라. 그러나 아직은 그죠 아직은 비색한 데서 완전히 떠나간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아직은 비색함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기망기망이라야 그죠 그래서 그 망할까라고 하는 경계를 두어서 비기 휴식하여 그래서 이 비색함이 그래서 이윽고 쉬어서 점장 반태라도 점차 장차 태로 태평한 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불가갱이 안정 안사요 그죠 그래서 다시 그죠 다시 문득 갱이 아니라 변이네요 문득 변자 문득 변이 문득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고 그죠 편안하면서 방자할 수는 없고 그래서 편안하게만 여기고 그 방심할 수는 없고 방심하는 것은 불가하고 당심려 원계하여 마땅히 깊이 살피고 멀리까지를 그죠 훗날까지를 잘 경계하여서 상우 비지 복내왈 기망의라. 그래서 항상 비색한 때를 헤아려서 그저 비색함이 복내 다시 회복하여 올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려하면서 그러면 망하지 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개우포상은 위 안고지 도요 그죠 개우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면서 그죠 안정되고 단단한 그죠 단단한 도가 되는 것을 이르니 마치 도가 되는 것을 안고지 도를 마치 유개우포상예라 그 우북한 뽕나무에다가 메어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함이라. 상지 위물은 뽕나무의 물건됨은 기근이 심고하고 매우 깊으면서도 단단하고 포라고 하는 것은 위 총생자로 기고 우심하니 그래서 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북하다
막 잔뜩 감쌌다 이런 뜻이니까요. 총세 한꺼번에 못 원한다는 것을 못 원하는 것을 이름이니, 그래서 그 단단함이 더욱 심하니 성인의 경계가 심의 언니와 성인의 경계가 심의로다 깊도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돼야 되느냐, 저 뽕나무 뿌리들이 그저 우북한 것처럼 이렇게 단단한 것이라. 한나라 때 왕윤은 후한 때 사람이죠. 후한 때 사람의 그 사람으로서 여포를 설득해서 동탁을 죽이고 했던 이런 사람인가요? 그 왕윤과 그 다음에 당나라 때의 이덕유, 응? 수영딸 꼬셔서 자기 어쨌든 사위가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당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가요? 당쟁 일으키고 뭐 시집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던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나라 때 이덕유, 인터넷 차면 이 사람들 잘 나옵니다. 이덕유가 부지차게 하니, 그렇죠. 이제 뭐 나중에 뭐 천자의 뭐 사위까지 되고 하면은 뭐 그 오만함에 하늘을 찌를 듯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계를 알지 못했으니 소위 취합해하라 이로써 결국은 화를 당하고 바로 무너지는 바가 되었느니라. 쭉 그 계사 하전 제5장에 바로 그 유명한 이 내용 있죠. 위자는 안기 위자예요, 망자는 복이 존자예요, 난자는 유치기 지자야니 이렇게 표현했죠. 시고로 군자 아니 불망이 하며 존이 불망망하며 그 다음에 치 불망난이라 라고, 그래서 시로 신하니 국가 가보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 위태로울까 하는 자 해석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태로울까 이렇게 하면 위태롭지라고 하는 자는 오히려 그 위를 안정케 하고 편안하게 하고, 망자는 그죠, 이렇게 하면 망하지 망할까 하는 자는 그 보존함을 잘 보호하고 자리 보존을 오히려 잘 보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어지럽지라고 하는 어지러울까 하는 자는 오히려 그 다스림을 두니,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편안하면서도 항상 편안할 때이라도 위태로울 때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항상 늘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기미가 보이면 항상 그거 제어할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하죠. 존이 불망망하여 보존하면서도 잘 지금 보존하면서도 바로 항상 망할 것을 잊지 아니하며 다스려지는데도 혹여라도 그죠, 이게 기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울까를 잊지 아니하니 이로써 몸을 편안히 하면서 자기 몸을 편안히 한다. 자기 몸에 누가 뭐 와서 나를 쳐서 그저 나를 죽일 자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몸을 편안히 하면서 국가를 가히 보존할 수 있느니라, 가히 보존하느니라 라는 것이 이제 구호의 휴비의 바로 대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휴비라고 하는 것은 비색해질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계를 하는 거죠. 구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천자로서 그래서 아래에 있는 뭐요 제후들, 항상 기미는 저 아래에서 나오니까 그죠? 제후들을 항상 소집해서 회동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자, 이른바 그 종료의 그 다음에 하늘에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명분일 겁니다. 이 명분을 가지고 제후들을 오게 하는 거죠. 제후들은 뭐 4년마다 한 번 오게 하고, 그 사이 제후들이 매번 못 오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는 동쪽, 여름에는 남쪽, 가을에는 겨울, 이렇게 해서 각 그 지역별로 해서 한 바퀴씩 삥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 한 번씩 제후들 나라 항상 다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보고서 작성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제사는 일단 먼저 지내놓고, 그래서 보고서 작성한 거 사업 보고서 쭉 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사업 계획서 쭉 보고, 이것만 갖고 따지나요? 별도로 누구를 봐요? 아멘 감찰단도 보내는 거죠. 현장 조사 다 마치는 겁니다. 마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하고 같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휴비 대인이죠. 그래서 이런 기미들이 보일 것 같으면은 그걸 이제 상벌로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휴비 개념입니다. 비색하는 것을 쉬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색해질 것을 우려해서 항상 기미해가지고, 기미하는 것이 기망기망이라는 거죠. 아이고 이러면 망하지 망하지 해가지고 늘 제후들 조회하면서 보고 받고, 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다시 한번 같이 따지는 거죠. 따져가지고 상 줄 자 상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벌 줄 자 벌 주고 폭편하는 거죠. 이것이 휴비의 대인이라고 하는 거, 구호 천자의 바로 역할입니다.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나라가 비색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상말 대인지 길은 위 정당냐 일세라. 여기서는 위가 정당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유 대인지 덕이 지 존지 정위라. 대인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의 덕이 있으면서, 그래서 지존한 정위를 얻은 자이라, 얻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능휴 천하지 비니, 능이 천하에 비색하는 것을 쉬게 하니 시이로 길려라, 이로써 길하니라. 그 다음에 무기위, 즉 그 위가 없으면 수유기도라도, 모름지기 그 도가 있더라도 장하위화 장차 어찌 하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지 위는 위지 대보라. 그래서 성인의 그 위 대보, 성인의 대보가 뭔가라고 해서 개사 하전에 나오죠. 성인의 대보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 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육 지천택괴, 지천택괴에서는 유고의 임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었죠? 지천택괴는 유고의 임금의 제을규매라 그랬죠. 그 태평한 세상에서 그 태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윗자리에 있더라도 그 내릴 줄을 아는 것, 겸손할 줄 아는 것,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을규매 개념으로 표현을 한 내용이 되고, 그래서 이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교만하지 아니한 것을 그 나타낸 내용이고, 그래서 크게 길하다라는 표현이고, 여기 비색한 때의 그 군주는 항상 그 기미를 보고 경계하고 경계한다라는 뜻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구는 경비니, 상구는 경비라. 상구는 경비라. 비색한 것을, 비색함이 기울어지니 선비코 후이로라. 먼저를 비색하고, 먼저는 비색하고 나중이 기쁘도다라고 했는데, 항상 이 상육을 구를 읽을 때 보면은 밑에서부터 점차함이 없으면 이런 경우는 없죠. 항상 밟아나가는 점차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현재 비괴에 여기에 대해서 나쁘다 표현한 내용들이 일체 없죠. 여기서부터 순순하게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만약에 경비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비색함으로 이렇게 계속 머무는 것을 경계해서 비색함을 벗어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표현해 놓은 내용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효사는 일반적으로 그 대전에서 읽는 방식하고는 조금은 달리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 관계도 그렇다고 표현했죠. 요거는 어쨌든 간에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그죠? 건괴가 밝은 세상이라 그러면은, 자, 박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지막에 가서는 항용유해라고 표현했고, 오직 그 다음에 대비한 것이 맞죠. 성인이라야, 이건 뭐가 돼요? 성인이라 지준태 부실기정자 이렇게 표현했죠. 기후 성인 오인저 라고 해서 오히려 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여기는 맨 처음 시작이 뭐예요? 여기는 잠룡이라 라는 말을 두어 가지고 양이 아직은 내가 나갈 때가 아니니까 연못 속에 잠겨 있다 그러면서 점차 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비룡제천 이견대인에서 이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다 용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내가 아닐 때는 숨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음의 물이니까 음은 어떻게 돼요? 음은
밟으면은, 그래서 계속 음을 밟으면은 음의 도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얼어가지고 아무도 못 사는 추운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 이상이면 겸빙이 지한다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나가가지고도 끝까지 음이었죠. 그러니까 맨 위에다가 그래서 마침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용이 싸우죠. 그 용이 뭐라 그랬나요? 용전우야라고 할 때 현재 권력, 미래 권력, 그죠? 현재 권력, 미래 권력이 싸우는 거죠. 용전우야 그랬습니다. 들판에서 싸운다라는 표현이었고, 뭐 서경에 나온 모기야의 전투에서 어차피 그 들판에서 이대로 군대 대치해서 이렇게 싸우니까,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선전포고하는 거죠. 선전포고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무왕이 나 쳐들어간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천자군대 거기 밖에 있었고, 그래서 둘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 이제 요 단서가 그러면 우리가 권력을 탈취하는 권력은 아니죠. 권력 탈취라고 하면 보통 침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벌이라 표현하지 않고 전이라 표현했으니까 침벌 개념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침벌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냐면 기혈이 어차피 전쟁하면 싸우면은 그 어마어마한 피 흘러요. 그런데 피가 검붓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검붓다. 흙하고 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현황이라고 한 표현. 기혈이 현황이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 색깔 섞어보라라는 표현이었고, 천자문의 맨 처음에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 그랬나요? 창생이라라는 표현이었죠. 색깔 섞으면은 봄에 나오는 창생이 되고, 우리가 백성들을 천생증민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창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기치가 뭐예요? 창생구제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용이라 일반적으로 보면 저 용을 희한하게도 해석 많이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의 군자인데 어쨌든 용은 어떤 경우든지 용은 임금을 얘기하죠. 지금도 용상, 용안 이런데 용 하는데 그래서 임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용이 싸운다 그럼 용들의 싸움 바로 현재 권력, 미래 권력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미래 권력에 초점 맞춘 거고 이런 음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밝은 세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비색한 것도 각각마다 이건 달리한 것이라 비색한 것은 없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자가 밟아 올라가면서 비색함을 다스리는 방법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야 처음에는 비색했지만은 나중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하나 뚝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적선지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 필류여항이라 그래서 바로 적선지가 계속 밟아 나갔더니 마침내 기쁨이 온 거죠. 상구는 비지 종냐니 비의 마침이니 물리 극이 필반이라 물건의 이치가 닿으면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러므로 태극즉 비하고 태가 닿으면은 비색하고 비극즉 태라 비가 닿으면은 태라 상구 비기 극의라 상구는 비가 이윽고 닿았느니라. 그러므로 비도 경복이 변느니 그래서 비색한 도가 엎어져 가지고 변했으니 선극부야 극비하여 그래서 처음에는 비색함을 다하고 그리고 난 뒤에야 기쁨으로 기울어지느니라. 비경즉 태이라 비색함이 기울어진다는 것은 곧 태평함이 되니 태가 되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중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주역과 관련해서 잘못 인식을 하면서 하나 똑 떨어지면 상구는 해가지고 이게 그동안 해석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생긴 겁니다. 너 이제 고생 끝이야. 지금부터는 좋은 일이야. 근데 그동안에 밟아온 일이 없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띄어서 보는 데서들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과연 네가 앞에서도 10번째 뭐였었죠? 천택리께 맨 위에 천택리 상구요에 뭐라고 그랬나요? 곧 돌아보라 그랬죠. 그동안 밟아온 것을 한 바퀴 뚝 돌아보고 그것이 뭐 하면은 그것이 주선이면 그랬던가요? 잘 돌아보고 그러니까 시리하여 밟은 것을 쭉 돌아보고 고상호대 그랬죠.
그 살펴보는데 그것이 상서로우면은 그다음 뭐에 그 선이 그 쭉 네가 살아온 것이 그래서 그것이 쭉 돌아온 것이 쭉 그 뭐 상서로우면은 크게 길할 것이라 앞으로 지금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10가지 쭉 쌓아 왔으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태평하다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10번째가 되는 그 천택 리퀴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태평하다고 저기 뭐야 놀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 무너지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제 비색하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정신 차리면서 꾸준히 싸우면은 마침내 기쁘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다 같이 통하는 내용들입니다. 주자는 이 양강으로 비극하여 양강으로서 비색함의 끝에 거처하여서 능경시지 비자여라. 능이 그저 그 때의 비색함을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니 하는 자이니 기 점위 선비후라. 그 점이 먼저는 비색하고 나중에는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방식이 어쨌든 점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 주역으로 이렇게 그 몰아오게 했고 몰아가게 했고 그래서 역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이라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들은 요즘에는 가끔 있네요. 집값이 그저 그냥 나는 그냥 샀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돼서 며칠 몇 개월 만에 그죠? 뭐 몇 억 벌었다는 몇 주 만에 몇 억 벌었다 가끔들 생기는데 이 주역을 좋아하는 이 민족들의 특성상 그래서 우리 특별히 뭐가 더 많냐면 투기가 유별나게 더 많습니다. 집은 안 되니까 이제 주로 주식 투자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유별나게 많죠. 집은 비용이 많아요. 하는 거 보니까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군요. 현석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상말 비종즉 경하니 하가 장렬이요 비색함이 닿으면은 기울어지니 어찌 오래 가겠는고.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죠. 마지막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가 전쟁 끝나고 이제 끝났다 하고서는 전쟁 종전 선언을 했지만은 저 하부 단위에서는 어때요?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정작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하가 장렬이 어찌 오래 가겠는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쨌든 끝까지 항상 그 경계하라 라는 말이겠죠. 비종즉 필경하나니 반드시 기울어지나니 기우장비지리리요 어찌 오래도록 그죠? 비색함을 오래 하는 비색함이 자라나는 이치가 있겠는고. 극이 필반은 다음에 그래서 극즉반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극즉반 극즉필반이라 라고 하는 것. 다음에는 반드시 돌이키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라. 연이나 반이 위완하고 그러나 위태로움을 돌이키면은 편안해지고. 자, 이거 우리가 이치면 다음에는 반드시 돌이킨다는 자연한 이치는 그렇죠. 이거 정말들 구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점치는 사람들 극즉반이라 극즉필반이라 얘기 참 잘합니다. 이거죠. 천지 물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 되면 다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게 다 되나요? 사람의 일이면 내가 이게 다 된 건지 아닌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을 때 돌아보니까 참 그때 힘들었지 요게 느끼는 거죠. 지금 가는데 내가 이게 극이 다 했는지 아닌지를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어떻게 돼? 자연한 이치는 이러다죠. 주역이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와 있죠. 그러니까 못 치느냐? 점친다. 야,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 잘 되기는 뭐 잘 돼요. 그동안에 그 노력해서 쌓은 그만한 다 고통이 있고 고초 겪은 뒤에 그 다음에 고진감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한 이치의 극즉필반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에 아무런 노력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겁니다. 연이나 반위 안하고 그래서 위태로움이 닿으면 편안해지고 위태로움이 닿았다라고 편안해지나요? 그 편안해지기 위한 꾸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난, 난이 바뀌어지면 다스려짐이 되는 것은 필요, 강량지 제의 후에 능냐니라. 반드시 강량한 재질이 있은 뒤에야 능하니라. 이렇게까지 또 썼는데도 이런 글귀들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강량한 재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계가 참 문제예요. 얼찌감치부터 또 얘기죠. 왜냐하면 특히 하락하는 분들이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내용입니다. 오랜 동안에 이게 차곡차곡 다져와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원문 가지고 공부해가면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안 되잖아요. 나중에 내가 박사까지 받아놓고서 다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존심도 상하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엉뚱한 짓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딱 내려놓고 쭉 밟아나가야죠. 내려놓고 밟으면은 남들보다 좀 빨리 할 겁니다. 다른 사람 20년 할 거다 10년이면 가능하거든요. 왜? 여기 도가 뭐예요? 1부터 10 하면 되잖아요. 딱 10년만 한다 그러면은 훨씬 많은 것들. 그래봤자 어떻게 돼? 나이 한 4, 50밖에 더 되나요? 50? 요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앞길이 환한데 안 하죠.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짓들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무슨 운동 버리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므로 비지상구적 비의 상구인즉 능경비요. 둔지상육적. 그래서 여기 상구라고 할 때 구도 음한테 둔 게 아니라 뭐예요? 양한테 둔 거죠. 상구라고 하는 것. 그 지천택괴 상육 같은 경우는 음이잖아요. 그죠? 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냥 너 좋은 게 좋고 유약한 재질 가지고는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된다? 강해야 된다.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건강도 그래서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죠. 나 공부하다가 건강 상해서 그런 잘못된 공부죠. 그게 그거는 이제 분과 학문적 방식이 되고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해서 뭐 신체 건강까지 그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둔지 상육즉 그래서 둔귀의 상육인즉 불능변 둔예라 능히 둔을 바꾸지 못한다 그랬는데 술의 둔귀의 상육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술의 둔께니까 아직은 지금 어두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바꾸지 못하는 경우죠. 강양한 재질도 아니고 그죠? 아주 험난한 곳에 맨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승마 반려 아이고 위에 양 위에 탔다가 여기니까 술의 둔이니까 술의 둔께가 되니까 여기 위에 올라탔다가 내가 저기만에 내 아들이 뭐가 되고 뭐 하면서 이런 엄마들이 있죠. 그거 믿고서는 까불까불 대다가 그래서 아우 수레 위에 탔더니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럴싸하나 다시 내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눈물, 콧물, 그 다음에 뭐예요? 피눈물 다 흘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이제 반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up혈연녀는 공자가 이때도 뭐냐면 하가 장렬이요 이렇게 표현했죠. 어찌 오래 가겠는가. 왜냐면은 처음에는 승마했었죠. 올라탔다가 요걸 타고서는 얼마나 교만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차 하고 깨달은 것이 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래 어찌 오래 가겠는가. 그때는 제법 오래 갈 겁니다. 둔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두루두루 보시고 둔캐는 어려우니까 자꾸 남한테 이제 기대려고 하는 그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뭐 유기 같은 경우는 둔녀, 전녀, 승마, 반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승마, 반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자꾸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다시 아니라라고 해서 이제 다시 바로잡아 나가는데 이 둔의 세상 그 다스려서 나오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